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실비보험,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납부되고 있는 그 보험료. 하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진짜 혜택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누군가는 같은 보험을 들고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수년간 내고도 정작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어떻게,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되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껏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실비보험의 내부 구조, 오늘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의료비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몇백만 원을 되찾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험에서 지금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여러분, 매달 나가는 실비보험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금액이 정말 내 건강을 지켜주는 보장으로 되돌아오고 있을까요? 8년째 현장에서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받게 되겠지 하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신 분들, 청구는 했는데 비급여라는 이유로 감액된 분들, 그리고 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몰라 혜택의 절반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죠. 복잡한 구조와 제도에 대한 정보 격차 때문이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약 3,997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오늘은 그 숨은 혜택과 함께 전략적 활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제 적용 방식. 둘째, 해외 체류자 보험료 환급 제도의 구체적 절차. 셋째, 보험금 청구 타이밍에 따른 가입 심사상의 이점.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의료비 부담은 분명 낮아지실 거예요. 실비보험은 단순한 보장 상품이 아니라 의료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거의 없죠. 실제 상담을 해보면 보험의 핵심을 모르는 고객이 절대 다수였고, 저 또한 설계사 교육을 진행하며 느낀 건 현직 설계사 중에서도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에 현재 가입한 전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청구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즉 35%만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고 상위 약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불균형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 실비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복잡한 약관과 청구 절차의 어려움은 일반인에게 장벽이 됩니다. 청구 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와 금융당국의 공식 제도를 바탕으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병원비로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적용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의 금액은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형식이에요. 이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중증 질환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2세대 실비는 10%, 즉 500만 원, 3세대나 4세대 실비는 20%, 즉 1,000만 원을 개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한제 덕분에 실제 부담금은 200만 원으로 제한돼요. 4,800만
2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내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시지만 실비보험은 이미 이런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 꼭 메모해 두세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단순한 절약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서도 든든한 안정망이 되어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숨은 혜택은 바로 해외 체류자 보험료 환급 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주재원 파견, 장기 출장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죠.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셨다면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만 해당되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해외 실손보험에 따로 가입 중이라면 환급 대신 납입 중지도 신청 가능해요.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급받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고 계약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선원의 경우도 화물 운송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항하고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을 해양향만 관청에서 발급하면 해외 체류 기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놓친 환급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면 억 단위의 보험료 중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혜택은 납입 중지 제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둘 다 보유한 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일정 기간 납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실 때 단체 실비가 있다면 개인 실비를 일시 중단해도 무방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개인 실비를 재개할 때 중지 시점의 실비가 아닌 당시 가입해두었던 기존 실비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세대 실비 가입자가 직장 생활 중 중지했다가 은퇴 후 그 실비를 원상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부분 법인을 통해서만 안내되기에 피보험자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상담 중 이러한 제도를 처음 들으셨다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건을 가입해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까지만 보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 원이면 단체와 개인 실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식의 비례 보상입니다. 따라서 단체, 개인 실비를 모두 보유한 약 144만 명의 가입자라면 둘 중 하나의 납입을 중지시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실비는 1년 이상 납입한 뒤부터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단체 실비의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되고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 추가로 합산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한 계약당 평균 36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시고 메모해 두세요. 주변에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 한 번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꿀팁이 있습니다. 단체 실비만 가지고 있고 개인 실비가 없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5년 이상 단체 실비를 유지했고 그 기간 동안 보험금 수령이 200만 원 이하이며 10대 중증 질환 이력이 없다면 무심사로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이어가는 것이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핵심 전략, 보험금 청구 타이밍을 한번 볼까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무조건 빨리 청구하는 게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신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 이력이 ICIS, 즉 보험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시스템을 통해 지급 이력과 함께 공제기간의 가입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청구 내역이 쌓이면 과거 병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빠른 청구보다는 고지 의무 기간을 고려한 전략적인 청구가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 실제 사례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3년 전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5회, 1년 전 목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4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입원이나 수술 내역은 없고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약 복용도 없으며 중대 질병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험 가입 시 이런 경력을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내용을 모두 청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목이나 허리에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할 여지가 생기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상해 관련 특약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일정 기간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사실 보험금은 3년 이내만 청구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기 전에 서둘러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를 서두른 것이 오히려 이후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예요. 또 다른 예로 5개월 전 급성 위염 약 처방 28일, 4개월 전 감기로 통원 6회, 6개월 전에 갑상선 이상 소견을 받고 재검사 예약을 했지만 실제 검사는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 모두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통원 7회 초과도 아니고 30일 이상 투약도 아니며 추가 검사를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치료 이력을 전부 청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현재 갑상선이나 목 부위에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려 하겠죠. 그 결과 부담보, 할증 등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병이 없는데도 과거 청구 이력이 의심 기록으로 남는 셈이에요. 이처럼 고지 대상이 아닌데 청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억울하겠죠. 게다가 추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거나 정기 추적 관찰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청구 내역이 남아있다면 심사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8개월 전 두통으로 MRI 한 번 찍고 청구했던 분이 있었어요. 결과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도 청구 이력이 남아 뇌 관련 청구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9개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단 한 곳에서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통과했죠. 이분 역시 3개월 이내 진단, 치료, 입원, 수술, 1년 이내 재검사 모두 해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청구로 인한 기록이 남으니 가입이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청구 타이밍만 조절했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상황이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모든 보험을 완비했고 추가 가입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청구를 바로바로 하셔도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시라면 3년 청구 가능 기간 안에서 고지 의무 기간을 지난 뒤 청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신경 써도 불필요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어요. 청구 타이밍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중증 질환 발생 시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둘째, 해외 체류 시에는 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아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오늘의 핵심, 전략적 청구 타이밍. 이건 향후 보험 가입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이 4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신다면 실비보험 하나로도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피하고 필요한 보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젊은 세대라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막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 안정에도 매우 도움이 되겠죠. 실비보험을 보유한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까지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